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이거를 녹화하는 시간이 3월 5일 토요일 오후 2시입니다. 오늘 저녁이나 오후 늦게 올라갈지 아니면 내일 올라갈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안철수가 윤석열로 단일화를 해줬고 그건 통합단일화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단일화만 우리는 존중을 하며 선거를 이겨야 되는데 지금 오만 기사들이 안철수가 선거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즉 선출직으로 갈 것인가, 입각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당권을 노릴 것인가 하고 지지고 뽑고 아주 별의별 말을 다 하는데요. 고고TV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분란의 중심에 이준석이 있어요. 이준석이. 3월 5일이니까 6, 7, 8 선거운동 기간은 3일뿐이 안 남았습니다. 사흘만 자제하면 되는데 이준석이가 그 자기의 자리를 지키려고 또는 그 시잘데없는 자각론 가지고 지금 계속 도발을 하고 다니는데요. 이거 진짜 그 가짜나 죽겠어요, 저는. 정치라는 것은 항상 화합을 해야 되고 적과의 동침입니다. 적의 적은 우리 편이며 그 다음에 적을 끌어들이는 것이 정치의 요체예요. 방송에 앞서서 남초록이 대표님, 댓글에 초록이라고 나오죠. 초록이 대표님이 또 정기 후원달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선거 며칠 안 남아서 힘내라고 또 후원금을 좀 두둑히 주셨는데요. 항상 미안하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초록이 대표님께서는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돼요. 지금 뭐 초록이 대표님하고 몇몇 분들이 10만 원 이상 후원 내시는 분이 초록이 대표님을 포함해서 3명뿐이 없어요. 한 달에 한 번씩. 그런데 다른 분들이 후원을 안 하시고 그러니까 초록이 대표님한테만 이렇게 받는 것이 내가 너무 미안해요. 다른 분하고 같이 들어오면은 그래도 좀 덜 할 텐데 초록이 대표님만 이렇게 자꾸 보내주시니까 너무 미안한데 안철수 지지자들은 내 유튜브 보지 마라. 너희들은. 난 너희 같은 놈 처음 본다. 고고TV에 웬 댓글은 그렇게 평론을 하면서 싸질러 대면서 어떻게 자율구독료 10,000원도 안 내냐 이놈들아. 안철수 지지자들은. 내가 돈 벌려고 이런 방송을 하면은 그 쓰레기 자유우파들 같이 방송을 하지. 응? 그래도 합리적인 이성과 양심으로 제대로 된 정치인을 한번 키워서 보수를 계획시키며 중도까지 확장해서 정권을 되찾고 총선 때까지 우리가 계획을 한번 해보자 하는 것인데 안철수 지지자들은 여기 너희들 들어오지 마라. 난 너희 같은 무지랭이들 처음 봤다. 어? 고고TV에 이렇게 하나 찍는 것은 그냥 신문 쪼가리 갖다 놓고 다른 자유우파 유튜버 같이 정오와 갈등과 적의를 내뿜는 이재명과 문재인만 욕하고 윤석열이라 빠는 그것들은 황교안에도 빨고 나경원에도 빨고 그놈들은 그저 이준석, 안철수, 이준석, 유승민, 김종인, 안철수만 조지면 돈 버는 것들이니까 그렇게 방송했으면 떼돈을 벌었고 고고TV의 구독자가 100만 원 넘었어. 근데 이렇게 하는 방송이 그렇게 해서는 우리는 절대 정권을 찾아오지 못하고 보수는 계획되며 중도까지 확장을 해야 되며 탈진보들까지 끌어들여야 한다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총선이 우리가 아니 요번 대선은 우리가 이기지만은 총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대로 가면은 총선 져요. 그래서 안철수라는 사람이 중요했어요. 제가 안철수를 4.7 보선 때는 주저앉혔죠. 그 주저앉히기 전에 제가 한 논리가 뭐냐면 안철수는 국힘에 들어와라. 응? 국힘에 들어와서 당당히 오세훈과 또는 국힘의 주자들과 경쟁해라. 거기서 이기면은 안철수가 서울시장 이후로 대권 출마가 가능하다 그랬어요. 근데 당시에는 안철수와 부검갈 오세훈이가 있었고 또 김종인 씨라는 시대의 거물이 계셨으므로 안철수가 외곽에서 쓰레기 자유우파 유튜버들과 현재 대개운을 지지하는 것은 퇴행적인 국힘 의원들의 지지를 받고
국힘을 갖다가 국힘의 트로이 목마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고고 TV는 보수주의자이기 때문에 안철수를 주저앉힐 수뿐이 없었으나 대선이라는 것은 진영이 확실하게 결집하는 거예요. 우리 진영의 힘 가지고 모자라면은 우리와 유사하거나 또는 적까지 동참시키는 게 대선 결과예요. 거기서 안철수가 고독하고 진짜 힘든 결단을 내린 것이 단일화예요. 윤석열적 지지를 선언하면서 이걸 찍는 시간이 오후 2시니까 오늘 안철수가 아마 한두 군데 윤석열과 유세를 들어가죠. 그죠? 거기서 어떤 말이 나올지 모르지만은 고고TV는 안철수의 진정성과 결단을 존중해요. 존경할 정도로 존중합니다. 그리고 안철수가 어제 같은 경우 제가 안철수 TV에 들어가서 보니 안철수 지지자들한테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자기가 윤석열을 지지하면서 단일화를 할 수뿐이 없었다 하고 사과와 변명을 하는데요. 안철수는 이재명의 집권을 막아야 했기 때문에 자신의 차후를 버리고 일단은 윤석열을 지지한 거예요. 그걸 갖다가 안철수 빠들도 아니야 그놈들은. 제가 말씀드리죠. 지지자는 영원한 지지자예요. 제가 이준석을 지금 이렇게 비판을 하더라도 이준석 지지자 맞아요. 누가 김종인 씨를 공격해도 저는 김종인 지지자 맞아요. 그리고 고고TV는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내가 총선까지만 방송한다 그랬는데 보수주의자 맞아요. 보수는 개혁되지 않고 중도까지 확장하지 않으면은 다시 한번 보수가 괴멸되는 순간이 옵니다. 그래서 윤석열을 비판하면서 비판적 지지라 그러는 거예요. 안철수는 문재인 정권의 연장을 막아야 했으며 이재명의 당선을 막아야 했던 거예요. 이 영상은 좀 오래 갈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안철수 지지자들을 보면은 좋은 말로 고급적인 말로 보수 중도층이 있고 또 보수 있고 보수 중도층이 있고 또 그냥 중도층이 있고 진보 중도층이 있고 진보가 있죠. 안철수의 태동은 박원순을 갖다가 끌어올렸으며 문재인을 갖다가 4, 5년 동안 도왔으며 그 김한길하고 새천년 민주당을 창당할 때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 민주당을 쪽으로 해가지고 정치를 개혁하려고 그랬는데 안철수의 목표는 새누리당 즉 보수 극우들의 그 보수 퇴행적인 보수들을 지구상으로 날리려고 그랬어요. 박근혜와 같이. 그래서 안철수는 진보층으로부터 정치를 시작했기 때문에 좌파 진보층으로 정치를 시작했기 때문에 안철수 지지자를 보면은 쉽게 말해서 문바와 명바를 싫어하는 애들이 진보 좌파 애들이 꽤 있다는 거예요. 한 3분의 1 정도 있어요. 안철수 지지자. 그리고 순수하게 안철수의 정치개혁과 제3지대를 원하는 일반 중도층이 한 30% 되고 그 다음에 보수 중도층이 한 30% 돼요. 그래서 안철수가 요번에 윤석열로 결단에 들어가자 그 문파 출신 민주당 출신 애들 안철수를 갖다가 그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그것들은 쓰레기들입니다. 안철수 지지자 아닙니다. 그들은 이재명을 찍을 거예요. 그 다음 일반 중도층은 사표가 될 가능성이 많고 나머지 한 40%가 윤석열을 찍을 거예요. 그러면 전체적인 판세에서 안철수가 그 안철수 지지자들의 분할이 그걸 갖다 보는 게 아니고 고고TV가 말씀드렸듯이 안철수가 여성 또 지금 현재 표심을 결지 못하는 중도층 무당층에 대해서 대단한 영향력을 발휘해서 윤석열이 이긴다 하는 논리를 펴는 거예요. 윤석열이가 안철수가 단일화 지지가 안 들어갔더라면 지는 코스예요. 완벽하게 지는 코스예요. 여기서 이제 이준석이가 나오는 것이죠. 이준석은 처음부터 오늘 현재까지도 이준석은 안철수가 왜 단일화를 해가지고 자기의 공과를 가르치려고 그러느냐 하는 사감이 있다는 거죠. 고고TV는 이준석을 아끼는 사람입니다. 이런 방송을 한다고 이준석 욕하고 윤석열 욕하고 이재명이 편드는 놈들은 다 탈퇴시킬 거야. 너희들은 고고TV에 하나도 도움이 안 돼.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지금 그 윤석열이가
윤석열 팔이 떼더라고 윤석열 떨궈지더라고 태행적인 국회의원들하고 선거를 했으면 무조건 지는 거예요. 정권 교체 가지고 안 돼요. 무조건 지는 것인데 이준석이가 20대 남자애들 30대 남자애들 일부를 끌고 들어와서 간신히 이재명하고 균형을 맞췄단 말이죠. 지지율에 있어서. 그거는 증명이 됐죠. 이준석이가 윤석열한테 탄압을 받고 자유우파 유튜브 쓰레기들한테 공격을 받자 윤석열의 지지율이 이재명한테 10%나 떨어질 적에 간신히 또 이준석하고 윤석열이하고 갈등 봉합을 해서 지지율이 팍 올라서 지금 선거 며칠 안 남겼고 안철수가 단일하기 전에는 역전당할 위기에 있었죠. 그건 이준석의 공이 맞아요.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제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5060들이 이번에 판세를 가른다 했다는 거죠. 5060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민주화 과정, 박정희와 전두환 시대의 민주화 과정을 거쳤고 산업화에서 부유한 그러니까 우리가 안정적인 생활을 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들의 현실을 보고 경험이 갖고 있다는 거죠. 5060들이 결국은 판세를 가르는데 다행히 안철수가 윤석열을 지지함으로 해서 5060 가장 많은 투표권을 가진 5060 세대가 안철수 쪽으로 넘어갈 수 있다 하는 것이 고고TV의 지론입니다. 거기서 이준석이가 자꾸 깔짝거리면서 뭐가 그렇게 두려운지 안철수를 갖다가 아직 선거도 안 끝났는데 도발적으로 저렇게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안철수 폄하에 들어가고 내가 당대표다 하면서 안철수를 갖다가 예우해 주겠다 그러면 멸시를 하는 것을 보니 너무 한심하다는 거죠. 거기에 이준석이는 말한 말이 내가 윤석열을 이만큼 대통령 당선되는 것을 내가 20대 30대 남자애들을 끌고 들어와서 윤석열의 당선에 제일 큰 공헌자이므로 나를 무시하지 마라. 나는 정치 개혁을 해야 되며 나는 미래 세대를 열어야 되며 정치 교체를 해야 하니 선거가 윤석열이가 당선되고 나면은 당은 내 거고 내 마음대로 정치 개혁 한번 해볼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거는 옳아요. 옳은데 20대 남자애들만 가지고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러면은 이준석이가 그럼 그렇게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왜 선거 3, 4일을 남겨놓고 자꾸 그런 말을 하고 다니며 안철수와의 대립각을 세우느냐 이 말이죠. 이건 선거에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그리고 언론들은 또 기사거리 찾다 보니까 이준석과 안철수가 앙금 있고 서로 못 잡아먹어 살 앙숙인 것 같이 기사를 쏟아내니 고고TV가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보시죠. 저는 안철수가 요번에 자기 지지자들과 국당의 내부자들의 비판과 욕을 얻어먹어서까지 윤석열을 지지하고 단일화를 한 것은 대단히 존중스럽고 존경받아야 한다. 응? 그거를 굴러온 복이 등불채로 들어온 거야. 근데 이준석이는 왜 자꾸 자강론 같이 하고 안철수가 들어오도 표심에 영향이 없고 안철수가 우리 쪽으로 주는 표가 없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지 이놈은 참 괘씸하더라고. 이렇게 작은 용량으로 작게 정치를 하면은 이준석의 미래는 없어요. 요번에 이준석이가 대단히 국민들한테 비호감으로 찍혔어요. 20대 남자애들 선동하는 애들 빼고는. 그러면은 선거 승리를 전제로 해가지고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된다면은 윤석열이 정부의 실행력은 제로예요. 제로. 제로라고. 그게 안철수란 중도를 대변하는 무당층을 대변하는 안철수의 이념과 가치를 안 쳤으므로 윤석열의 실행력은 안철수가 더해졌기 때문에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윤석열은 다 아시겠지만 처음에 입당하는 순간부터 이준석 밟아버리고 김종인 밟아버리고 정치를 해체하려고 그랬어요. 국힘의 정치를. 그러면서 윤석열에 끌고 들어온 게 김한길이라는 DJ 개들. 그죠? 그다음 전라도 일부의 DJ 개들. DJ 개들과 김한길 개들과 연합을 시도했고 그 새시대위원회에 다 집어넣고 없어졌지만은 그리고 앞으로도 윤석열은 지금 유세 기간에 쭉 말하는 거 보면은 우파 보수를 개혁시켜야 되며
DJ계와 노무계의 양심 있는 사람들과 연합해서 자기가 이기면은 정부를 구성하고 정치 개혁을 하겠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러면 안철수 같은 경우도 구 DJ계들과 또는 노무현계 일부들하고 전라도 일부하고 해가지고 안철수는 윤석열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동질성을 갖고 있다는 말이죠. 뿌리를 같이 본다는 거죠. 이거 보수우파가 창피한 줄 알아야 돼요. 응? 그러면은 윤석열이나 안철수는 안철수란 중도층하고 또 과거 DJ계를 합해서 통합정부를 구성하겠다는 게 지금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거기서 이준석은 평생 11년 동안을 보수주의자로 살았고, 그죠? 이게 대척점이 있다는 거죠. 대치된다는 거죠. 윤석열, 안철수, DJ계들하고 대척점을 형성하고 이준석은 혼자 우리는 보수주의자로서 보수를 개혁해야 되며 가겠다는 소리였죠. 그런데 민주당 애들이 지금 윤석열이 당선된다 그러다고 민주당이나 정의당이 그죠? 야가 되는 것이죠. 180석 이상이. 그들이 윤석열과 안철수를 공격하는데 만약에 안철수가 요번에 안 들어왔더라면은 윤석열이 당선이 되든 안 되든 안철수 정의당 민주당 해야 돼 포위가 돼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차기도 없었을 거예요. 차차기도. 그러면은 이준석 같은 경우가 자기의 정치적인 계획이나 정치적인 지평을 넓히려면은 자기도 우군을 확보해야 되죠. 그런데 우군이 지금 이준석 앞에는 없다는 거죠. 그 20대 남자애들 끌고 다닌다 그러는데 그거 가지고는 세력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20대 남자애들은 전체 유권자의 4, 5%뿐이 안 돼. 4%뿐이 안 돼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선전선동을 하면서 윤석열과 맞서겠다 그러는데 유감스럽게도 요번에 선거 2달 동안에 보면은 이준석이가 너무 국힘 내부는 원래 그래야 했고 고고TV 같은 개혁보수고 이준석이를 밀고 이준석이가 차차기의 가능성이 있다고 밀었던 이준석의 명정성을 밀었던 고고TV 같은 합리적인 이상과 개혁보수도 이준석이가 너무 정치적인 역량이 딸리고 화합을 못하고 사감을 갖고 하고 단견으로 자꾸 정치를 본다 하고 비판적으로 돌아서고 있죠. 그러면은 민주당 쪽에서도 이준석을 지금 갈구고 이준석하고 안철수 또는 이준석하고 윤석열을 대책점으로서 싸움을 붙이면은 거기 살아남기는 이준석이 힘들고 또 일반 무당층이나 중도층들이나 또는 고고TV 같은 개혁보수가 이준석이가 전체에서 쏟아내고 특히 안철수 쪽이나 중도층에 쏟아내는 말을 보면은 저거는 정치를 너무 공학적으로만 보며 큰 그림을 못 보리며 너무 사감을 앞세운다. 정치적인 그릇이 너무 작다. 아무리 대선 승리를 위해서지만은 이렇게 봤다고 보면서 비호감으로 돌아서고 있다는 것이죠. 안철수를 끌어들이는 것이 안철수가 단일을 안 한다 그랬고 단일을 안 한다 그랬으면은 그럼 너희끼리 가고 안철수끼리 갔으면 좋은데 막판에 선거 일주일 남겨놓고 여지없이 윤석열이가 무너졌을 적에 안철수가 중도층과 안철수의 미래 가치와 과거 가치를 협해줬으면은 쌍수를 들고 환영하며 안철수의 발판을 넓혀줘야 되는 것이에요. 고고TV에도 안철수는 끝까지 가라 그랬어요. 요번에 결판을 내야 돼. 보수가 죽던가 안철수가 죽던가.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것이 이준석의 정치개혁과 안철수의 정치개혁은 어차피 지향점은 같아요. 근데 이준석 같은 경우는 보수만 갖고 한다. 근데 보수가 다 썩어 뭉클해졌는데 그래서 그 보수가 적폐했던 그 세력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20대 남자들 미래세대 2030을 자기 표로 만든다. 이런 전략을 갖고 움직인 거죠.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마지막 3월 4일 날 나온 3일 날 나온 그 한국갤럽의 조사를 보면은 오히려 2030들이 지지율이 윤석열보다 높다는 거죠. 안철수 지지율이. 그거는 윤석열이 그만큼 무능무식하고 이준석의 너무나 맹당한 것 네 가지가 없는 것에 대해서 2030들이
윤석열이나 이준석한테 다 마음을 안 연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준석이 정치개혁에 갖고 세대 교체해야 되고 시대 교체해야 되고 그 안철수도 똑같아요. 그럼 안철수는 통합을 하자. 세상에 양심 있는 세력을 다 모으자. 이준석도 그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지만은 이준석은 2030만 갖고 가는 거야 지금. 근데 안철수는 2030도 윤석열만큼 이준석만큼 있고 거기다가 DJ계까지 다 모으고 양심 있는 세력 모으자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응? 그래 이준석 같은 경우는 다른 정당계 출신의 2030들을 선두에 세워가지고 대선 과정에서 질주를 했는데 사실적으로 효과를 못 봤어요. 대선하고 그 4.7 보선하고는 다르다고 4.7 보선하고 내가 몇 번을 이야기했어. 골백번 피토하듯이 고고 TV가. 응? 그래서 이준석은 대선 과정을 보니까 국민들한테 대단히 비호감으로 찍혔고 쟤는 아직 멀었다. 쟤는 저래가지고 큰 정치 못된 자 이렇게 밝혀졌던 거고 그 다음에 너무나 많은 적을 만들었어. 국힘 내부에도 적이 있고 또 안철수를 갖다 밟아보려고 멸시함으로써 아버지 같은 사람을 멸시하니까 안철수 쪽에서도 안철수 지지자들부터 적으로 만들었어. 응? 우리 이준석이가 철저히 이번 선거를 보면 지평을 넓히고 크게 덮어야 되는데 그럴 능력이 아직 안 되니 정치 경험과 연륜이 철저하게 공학적으로 움직이며 남을 해치고 남을 제거하는 식으로 했단 말이죠. 윤석열과 같이. 그러면 국민들의 볼적에 이준석을 볼적에 저 사람이 구정치를 다 파라 그러는데 구정치 꼴통같이 변해 있네. 아무리 선거지만 다 봤다는 거죠. 응? 근데 안철수 쪽을 보면은 안철수는 2030도 역시 필두가 돼 있어요. 말씀드렸잖아요. 그 20대 아이들이 팬붕이들 그 FM 코리아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되지 않는다니까? 그러면 20대, 30대 남자들이 3등분이 됐어. 이재명 3분의 1, 안철수 3분의 1, 윤석열 3분의 1, 윤석열 플러스 이준석 3분의 1 됐는데, 안철수는 자기 세력과 자기 지지자들과 또는 자기 지지자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안철수의 뭔가를 보고 있던 사람들의, 윤석열을 지지하게 만들므로써 결정적인 윤석열의 당선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준석이 윤석열 당선 역할을 했냐? 안철수가 윤석열의 결정적인 당선 역할을 했나? 막판에 오면은 안철수가 결정적인 당선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응? 그 안철수의 어제 유튜브를 사과하는 걸 보니까 제가 마음이 무너지더라고. 고고TV는. 고고TV는 누구 편도 안 해요. 보수주의자예요. 응? 보수는 개혁된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상태로 되는데 지금 언론에서 나오는 건 DJP 연합체제 아니에요. JP가 DJ한테 내각제의 각서까지 받고 입각을 했지만 2년 후에 팽당했잖아요. 그래서 토사구팽이라는 유명한 말을 남겨버리면서 자민영과 김종필은 사라지잖아요. 소멸되잖아요. 그거를 염려하겠죠. 안철수 지지자들이나 일반인들은. 당한다. 그런 안철수는 그 사람하고 달라요. 안철수는 사라지려면 10년 동안 벌써 사라졌어요. 10년 동안. 김종필은, 그 당시에 민주공화당, 그 다음에 누구야? 전두환의 민주정의당, 민정당, 또 자민련 이래가지고 설금설금 사라졌지만 안철수라는 사람은 아직까지 그건 김종필같이 확실히 피어지진 않았지만 10년 동안 고독하게 정치개혁과 구시대 타파와 적폐 타파와 그 다음에 불쌍하고 가난한 자고 약자들한테 들어갔다는 말이죠. 그건 안철수의 가치가 있어요. 만약에 이게 DJP 같은 연합이 돼가지고 윤석열 정부에 입각을 해서 국무총리를 하고 선출직을 하고 이렇게 되면은 그러다 팽을 당하면 팽당한 대로 안철수는 또 살아남아요. 왜? 안철수는 과거의 김종필보다 젊고 그죠? 현재는 세상이 그때같이 지역 싸움이 아니잖아요.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싸움이 아니라고. 따라서 안철수는 생존 가치가 있는데 이걸 갖다가 자꾸 언론들이나 쓰레기 평론가들이나 쓰레기 언론들은 DJP 연합을 상상시키는데 고고TV가 볼 적에는 안철수가 요번에 들어간 것은 YS 모델이에요. YS 모델. 민정당의 호랑이 굴로 들어가서
YS가 정권을 쟁취하면서 대시대를 개혁시키는 걸 보고 아마 거기서 힌트를 얻어서 들어가 본 걸 거예요. 응? 물론 안철수가 국힘이나 윤석열 패거리에 의해서 거기 가서 저항을 하고 비판적인 레드팀의 역할을 하면은 가만 안 놔주겠죠. 그것도 안철수의 하나의 기회가 돼요. 그럼 여기서 뭐가 나오느냐? 지금 자꾸 언론에서 그렇고 이준석에도 그렇고 아니 뭐 대통령 당선되면 인수위에 들어가고 내각에 들어가는 건 내 책임이 아니고 그 대통령 행정부의 책임이니까 뭐 경기도지사 출마나 또는 뭐 당대당 합당이나 또는 요번에 선거관에서 부채 문제나 아니면은 공천 문제는 그거 나 당대표 거야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준석이가 계속 그걸 지금 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하루도 몇 번씩. 그건 맞아요. 그건 준석이 거 당대표 거 맞아요. 그런데 역학관계를 보면은 아니 윤석열의 밑에 있는 그 떨거지들이 그 윤핵관이란 장재원이나 이런 놈들이 이준석한테 그만두라고 압력을 가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고고TV는 이준석이가 그만 못 두게 이제 이준석을 보고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안철수를 갖다가 윤핵관이나 윤석열 쪽에서 초기에 대선 승리의 초기에 당장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준석이 못하 안철수가 좋다 그러면은 이건 큰 싸움이 나는 거죠. 이준석하고 안철수 패거리하고 윤석열 패거리하고 그러면 그때도 이준석은 내가 말해 1등 공신인데 2030을 몰아채워가지고 전략을 모르면 전술을 구사해가지고 윤석열을 당선시키 1등군 날 쫓아내? 그러면 그때도 이준석이 힘을 갖게 돼요. 안철수도 마찬가지예요. 쫓겨나도 힘을 갖게 돼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그러면은 이준석과 안철수는 특히 이준석은 안철수하고 협조 관계로 들어가야 되는 건데 이걸 갖다가 혼자 그냥 벙벙벙벙 뛰면서 나만 내가 당대표야. 근데 그런 건 성립되지 않아요. 정치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럼 지금 선거 3일 남겨놓고 내가 당대표니 당신이 경기도지사 가려면 우리한테 공천을 받아야 되고 당신이 당을 갖다가 최고위원이나 또는 당의 조직을 갖다가 얼마 정도 인수받으려면 나한테 해야 되는데 나는 그럴 생각이 없다 하고 자꾸 말을 하는 거 보니까 이게 이래가지고는 대선 이후에 문제가 심각한다는 거죠. 안 그래도 윤석열이 무능하고 무식한데 이거 뭐 국힘 내부에서도 그냥 4분 5일이 나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안철수 같은 경우가 지금 제 생각에는 경기도지사 나와가지고 이재명의 잔존세력이 너무 커서 우리가 대선에서 이기고 나면은 좌파 진보의 총결집과 봉기가 나올 거예요. 경기도지사는 안철수가 나가서 이길지 뭘지 몰라요. 그거는 힘드니 그럼 국무총리 입각해서 국무총리 과기부 장관을 바로 옆에 두고 국무총리 입각해서 한 1년 반 내지 2년 반 행정 경험을 하라 이거죠. 그 다음에 다시 야전으로 나서 총선에 나와도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준석하고 화해가 들어가야 되고 근데 이준석을 가만 놔두려고 그러지 않을 거예요. 윤핵관들이 윤떨거지들이. 그래도 이준석은 버텨야 되고 그래가지고 총선 때부터 경쟁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준석이가 계속 이런 식으로 말을 안철수를 갖다 하루도 몇 번 하면서 멸시를 하고 아래로 보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철수한테 가장 좋은 방법은 국무총리를 해서 행정 경험을 익히는 게 좋아요. 과기부 장관은 너무 작아요. 그리고 윤석열하고 협상할 때 그 국무총리를 하면서 과기부는 장관은 내가 임명한다. 그건 갖고 와야 돼요. 그러나 준석이는 좀 가만히 있고 그래 안철수의 보폭은 넓어요. 왜 넓냐 하면은 제가 계속 방송을 하듯이 며칠 전부터 윤석열이 진연 위기였어요. 확실히 졌어요. 제가 가면은. 그런데 윤석열한테 힘을 몰아줌으로써 한 세력을 몰아줌으로써 그 한 세력이라는 게 안 지지자들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일반 중도층 무당층을 말하는 거예요. 그 지지세를 몰아줌으로써 윤석열의 당선에 1등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하는 게 안철수의 힘이에요. 응? JP하고는 달라요. JP하고는. 안철수 무시하면 안 됩니다. 특히 안 지지자라고 사칭하는 것들이 안철수한테 욕하고 또 철수냐 또 철수냐 그런 말을 하는 놈들은 안철수 지지자 아닙니다. 제가 정치에 대단히 관심이 있고 10여 년 전에 상당히 영향력을 있었어요. 제가 현직의원들한테. 그런데 똑같은 논리로 이재명 민주당 똑같은 논리로 안철수 또 철회했네. 욕하면서 막 우리는 이재명한테 간다. 너희들은 원래 민주당 세력이지 안철수 지지자 세력이 아니었지. 10년 전부터 전 안철수의 그 순수성과 열정과 진실성과 도덕성을 진실성과 진정성을 본 사람이에요. 고고TV는. 그가 실패하더라도 안철수가 정치개혁에 실패하더라도 정치인으로서 대통령 못 되더라도 그 역정은 남을 거예요. 그걸 무시하면 안 돼. 이준석 너는. 이까지 하겠습니다.